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녁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은 법 개정의 산파 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자유한국당 이미자, 바른미래당 김삼아 의원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 바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소위 활동하실 때 그날 당일 뭐 새벽까지 정말 예, 꼬박 거의 날을 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일단 법안 통과 의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저기 한 명께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예. 하실 말씀이 굉장히 예, 많으실 것 의미부터 같은데 각자 제가 여쭤볼게요. 먼저 일단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만 노동 시간은 여전히 이제 과거 답습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의 또는 문화적인 또 생활 양식의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큰 발걸음 그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사, 정부가 다 같이 합심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 의원님. 예. 네, 저는 노동소위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어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꼈는데 예.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근로로 멕시코 다음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장시간 노동으로 해서 늘 피곤하고 이래서 노동자들에게 좀 저녁 있는 삶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이미 노사적 사회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 속에서 예. 이제 3당 간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당 간사가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또 한노 의원들이 다 열과성을 보여줘서 예.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또는 노동계의 어떤 한 획을 그었다는 데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네. 앞에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뭐 익히 알려져 있었고요. 이번에 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저는 또 이제 3당 간사로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6년, 횟수로는 6년째 이게 여야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던 게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는데 바로 다당제의 협치의 결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계를요 10여일 뒤로 좀 돌려볼게요. 네. 그때가 이제 2월 27일이었죠? 26일에서 27일 네.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그 무렵에 사실은 국회가 파행을 겪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가 열려가지고 세 분께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 여야 합의까지 굉장히 진통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막판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느라 뭐 고생도 했다 이런 말도 전해드리는데 네. 제가 듣게 그래 들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어떤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여당 당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합의점이 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실질위원회에서는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만 저희 간사들끼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도 저희가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차도 마시고 실질적으로 속에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사실은 간사들 간의 신뢰가 쌓였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침 저희 3당의 간사가 다 여성분이세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건은 우리 간사님들의 보좌진들도 다 여성이세요. 마침 노동을 담당하는. 그래서 조금 속에 있는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협의의 지점에 이끌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법안 소위 들어가기 전에 저희끼리 약속한 게 뭐였냐면 절대로 파토를 내지 말자. 끝까지 어떤 방식이든지 합의를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것에 먼저 합의를 하고 그게 먼저 합의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에서 이런 합의가 다음 날 있었던 28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임 의원께서는 다시 또 여성 문제 또 노동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2013년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작업인데요. 사실은 5년 만에 이제 결실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 과정에서 뭐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노동계 좀 반발이 컸던 것 같은데요. 예. 노동계 반발은 뭐 예상했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여당이 속을 새겨서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 우리가 2015년 9월 15일 날 이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비록 파기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4단계에 거쳐서 단계별로 한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휴일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50%에다가 8시간 이후에는 100%를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거기서 뭐 더 나간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과정에서 사실 그 간사들이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일단 당 내의 의원들 각 당의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의견이 모아지면 그거하고 또 당 지도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럼 당 지도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3당 간사 간에 또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2단계, 3단계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즈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의원님들께서 좀 반발이 일어나서 그때 속 굉장히 많이 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번에 되는 과정에서는 저희 이제 한국당은 지도부가 2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했던 그때 3당 간에 간사간 합의를 했을 때는 정우택 원내대표였고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합의 이뤄질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님으로 바뀌셨는데 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노동계 출신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국노총 이해폭이 굉장히 예. 좀 많이 있고 빠르시고 그래서 그 전날 김영철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밤새워서 농성하시고 그래서 밤에 주무신 데 가서 죄송스럽게 좀 깨워서 그렇게 해서 좀 예. 서로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해놓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 뭐 뿌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굉장히 힘든 작업을 했는데 성공리에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정말 이렇게 정확히 안착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직 근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정착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노사관계 문제 속에서 좀 빠른 것 아닌가? 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건은 아까 그 앞에서 두 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2010년 그 6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모여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2020년까지는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 하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예. 그 인식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실제로 단축시키기까지는 아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거의 횟수로 6년에 이를 정도로 합의가 안 됐던 것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일단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영세 기업이라든가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여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경착륙시킬 경우에 그 근로시간 단축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일 경우에 올 수 있는 혼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예. 기업 규모별로 그 3단계로 저희가 나눠서 좀 그 1년 6개월씩 나누도록 예. 그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그 이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1년 반 동안 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법안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업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 또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도 아마 이 삶의 질을 높여보려는 어떤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노력, 그다음에 공감대를 반영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아직까지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방금 말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물론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이제 각종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마침 네네. 고용노동부 장관도 여성이네요. 어떻게 이게 또 우연히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정부 대책 내놓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신규 채용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동자 임금 감소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많게는 80만 원부터 이제 적게는 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그런 정부 지원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특히 원하청 간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적정 임금 제도를 좀 안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 간에 하청 발주를 주거나 이랬을 때는 적정 임금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적정 임금 제도를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인력을 갖다가 이제 그 굉장히 인력난이 심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뿌리 산업 같은 데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금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파견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당장 노동계에서는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면밀히 이렇게 들다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또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국가에서 무조건 세금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적정 임금 제도를 안착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인력을 원활히 좀 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예. 그런 게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 어떠세요? 정부가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그 이미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번에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하면서 80만 원, 그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그 80만 원 그리고 그 기존 재직자는 40만 원까지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언제까지 보전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양질의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도 있거든요. 그 일은 해야 되는데 일거리는 있는데 또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 연장 근로까지도 30인 미만은 두게 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정부가 뭐 업종별 맞춤 양성 훈련 강화 또 중소기업 인력 매칭 시스템 개선 이런 거를 좀 대책으로 내놓긴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방안이 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적고 각종 이제 그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좀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근로 조건이 좀 크게 개선되어야만 예. 되지 않겠냐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한 의원님. 여당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하고 어떻게 좀 호흡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있을 때 자금을 조금 지원해주고 또는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했을 때 임금의 감소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은 기존에 이미 이제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노동 시간이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단축이 되니까 훨씬 더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은 조금 규모가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당장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00인 이상은 준비를 좀 많이 한 상황이라서 그로 예. 인한 충격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보는데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규모별로 좀 시행 시기를 달리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300인 이상은 바로 실시를 하고 또는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좀 뒀습니다. 그런 그 시차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벤처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력을 구하기 힘든 부분과 실질적으로 공장을 조금 더 원활한 방식으로 자동화를 한다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적정한 방식으로 생산성을 더 높여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업주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 예. 또 그렇게 해서 공장들이 조금 더 현대화되고 가고 싶은 근로 조건이 훨씬 괜찮은 노동 환경을 가진 공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중소기업을 더 많이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흔히 말해서 노동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시작일 뿐이지 예.
결과는 저희가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방안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환노위에서 두 분 우리 정말로 훌륭하신 의원님들, 간사님들 모시고 열심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에 차등을 두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제가 좀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당 등 임금 체계가 다 다르고요. 또 근무 시스템 어떤 분들은 좀 해외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녁에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무 방식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노사의 몫이 결국에 다 아닌가, 노사 협의 사항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든 근로자들에게 각각에 맞게 뭐 업종별로, 직종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게 근로 시간을 해준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 규모별로 예. 시행 시기를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 예. 노사가 좀 충분히 협의해서 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돼서 예. 보완할 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그 생산이나 근무 시스템 개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그런 경우에는 그 임금 체계나 근무 시스템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그 여건에 맞게 좀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또 인력난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노동 투입도 감소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기업 수익도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일터 혁신 컨설팅 이런 좀 적극 지원을 통해서 예. 네, 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업의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고 그래서 예.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또 수익 개선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시간 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력적 시간 근로제 그 부분이 이제 잠깐 언급한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도 도입된 지가 오래됐는데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까 굉장히 그 노동계도 요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련돼 가지고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해놓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현재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2주에 한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한 주는 48시간 할 수 있고 그러면 주 40시간이니까 한 주는 그러면 32시간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노동 그 근로자 이제 대표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3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주를 52시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최장 64시간은 되겠죠.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봤을 때 노동계에서는 아니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준 다음에 이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월차라든가 연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또 기업주는 악용할 텐데 이거는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엄청 높고요.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할 그런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의사가 없는 건지. 지금 이제 기업 쪽에서는 뭐 아이스크림 공장이나 아니면 에어컨 계절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백은규 산업자문 장관께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플렉스 아웃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좀 그게 이제 바짝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해야 되지. 중국도 지금 추격해오고 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여기 한정혜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를 언급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3당 간사간의 합의를 봐서 예. 한 거는 2022년도 가서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이 끝나는 시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논의 좀 해보자라고 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예측컨대 아마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끝나고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과 100인 사업장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근로시간 단축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아마도
경영계 쪽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하자고 강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 아마 휴일 근로수당 문제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민주노총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전혀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노동 시간이 현재처럼 68시간까지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휴일 근로 중복 할증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연장 근로이면서 아닌 게 아니라 휴일 근로니까. 그런데 우리가 5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최장 할 수 있는 걸 52시간으로 제한하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휴일인데 나와서 노동을 해야 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극히 드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주 52시간으로만 하자라고 지금 사회적 약속인 거죠.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을 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쉼이 있는 그런 생활이 가능하게끔 일과 생활이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하루조차도 쉬지 않냐고 어떻게든 일을 하고 그것을 예. 할증을 해야 되냐, 중복 할증을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 하루를 제대로 된 휴식이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어떻게 더 앞으로도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예. 것들을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사의 목소리 잘 들어주십시오. 가로사에 좀 제발 끝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그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사모 의원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